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40에 가까이 어머니 곁에서 살았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잠들기 전 어떤 자세로 누우시는지, 새벽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는지까지. 그런데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를.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보내고 집 안가득 피어있던 국화향이 겨우 빠져나간 즈음이었습니다. 4월 초순인데도 그의 봄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저는 홀로 어머니 방에 앉아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낡은 화장품, 수십 년 된 일기장들. 서랍을 열 때마다 어머니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동백기름과 장롱 속 나프탈렌이 섞인 그 익숙하고도 쓸쓸한 냄새. 장롱 깊숙이 이불 아래 숨겨져 있던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상자는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컸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뚜껑에는 희미하게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물쇠 같은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분명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쌓인 먼지의 두께, 그리고 이불 속 가장 안쪽에 숨겨진 위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도 되는 것일까? 어머니가 평생 숨기신 것을 제가 볼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결국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그러나 분명하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고 볼에는 희미한 보족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녀의 생기가 느껴질 정도로 선명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984년 봄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인지 왜 미안한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984년이면 제가 21살이던 해입니다. 대학교 3학년 한창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바쁘게 살던 시절. 어머니는 그 무렵 무엇을 하고 계셨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늘 그랬듯이 집안일을 하시고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만 어렴풋이 그려질 뿐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 하늘색 바탕에 흰 레이스가 둘러진 정성스럽게 개켜진 손수건. 그리고 봉투 하나. 편지인 듯 했지만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꽃 한 송이. 아마도 벚꽃이었을 것입니다. 눌러서 말린 꽃잎이 거의 갈색으로 발해 있었지만 원래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비누와는 다른 좀 더 젊고 산뜻한 향기. 빈 봉투의 모서리는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마른 벚꽃은 손끝에 닿자마자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것들을 간직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어딘가 낯익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매일까요? 아니면 입꼬리의 각도일까요?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친척 중 누군가? 저는 우리 집안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모들, 고모, 사촌들. 하지만 이 얼굴과 겹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과묵하지만 가정에 충실하셨던 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984년이면 아버지가 45이셨을 때입니다. 한창 일에 바쁘시던 시절. 출장도 잦았고 회식도 많았던.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그 세 글자가. 어머니는 왜 미안하다고 쓰셨을까요? 어머니가 미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여자에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여자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했고 어머니는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뜻일까요? 저는 사진을 상자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이것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래의 피로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발견은 나중에 마음이 좀 더 정리된 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미안하다라는 글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끝내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어머니가 왜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는지, 왜 미안하다고 쓰셨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상자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나무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여자의 얼굴이 더 또렷했습니다. 확실히 예쁜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 눈이 맑고 웃는 모습이 해맑았습니다. 사진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흰 건물 일부가 보였습니다. 학교 같기도 하고 병원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정성껏 다림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J, H. 성과 이름의 첫 글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이 그 여자라면 그녀의 이름에 지읒이나 히읗이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빈 봉투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봉투 앞면에 희미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거의 지워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기도와 동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84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해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해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늘 그랬듯 가정주부로 살고 계셨습니다. 잠깐 1984년. 그해 봄에 어머니가 한동안 외출이 잦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여쭤보면 늘 볼일 좀 보고 온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분을 만나시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무렵 어머니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해 여름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니께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21살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눈물보다 내 일에 더 바빴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여쭤봤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추측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동생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것도 빠듯할 정도로 연락이 뜸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어머니 장례 때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고. 젊은 여자 사진인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동생은 한참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봐. 저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후 동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근데 누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신 거면 숨기고 싶으셨던 거 아니야? 굳이 파헤칠 필요 있어? 동생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날 밤 혼자 우셨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알아야겠어. 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큰 이모한테 물어봐. 어머니 일이면 큰 이모가 제일 잘 알잖아. 맞았습니다. 큰 이모는 어머니의 유일한 언니로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셨습니다. 어머니 젊은 시절 일이라면 큰 이모께서 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큰 이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모, 저 은주예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큰 이모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 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안부를 여쭙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사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젊은 여자분 사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 한참 만에 큰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그 사진 어디서 났니?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편안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장롱 속에요. 나무 상자에 들어 있었어요. 다시 침묵. 이모 아시는 분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큰 이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은주야, 그건 알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 이모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끊을 게라고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큰 이모는 이 여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숨기셨던 것과 같은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쓴 건 아닐까? 자신의 남편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쓰다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했던 분.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집 밖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셨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저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에 비하면 정이 적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저는 어머니가 더 불쌍해지면서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혼자 사귀셨을까요? 제가 알았으면 아버지에게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어머니 편을 들어드렸을 텐데. 하지만 이것은 아직 추측일 뿐입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그리고 1984년 봄 미안하다라는 글씨를.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큰 이모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큰 이모 댁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큰 이모는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꼭 뵙고 싶다고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큰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와라. 내일 오후에 와. 다음 날 저는 사진과 손수건, 빈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큰 이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4월 중순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려 땅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큰 이모 댁에 도착하니 이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셨지만 아직 허리가 꼿꼿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닮은 눈매가 반가우면서도 아렸습니다. 큰 이모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낡은 경대가 있는 어머니 방과 비슷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셔라. 큰 이모가 보리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게 그 사진이에요. 큰 이모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한 그런 표정. 이모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제 물음에 큰 이모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혹시? 아버지.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외도 상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큰 이모는 제 의미를 알아차리셨는지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내 어머니 일이야. 어머니 일이라니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큰 이모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큰 이모가 입을 여셨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한테 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동생이요? 이모 말고 또요? 응. 막내. 내 외삼촌 바로 위에 딸이 하나 더 있었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형제가 큰 이모와 외삼촌뿐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모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 이모가 왜 없어진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큰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야. 그 애는 입양을 보냈어. 입양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큰 이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넷을 키우셨는데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어. 그래서 막내를 입양 보내셨어. 미국으로. 미국으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막내 이름이 정희였어. 정희 J. H. 손수건에 새겨진 이니셜이 떠올랐습니다. J. H. 정희. 그럼 이 사진 속 여자가? 응. 그 애야. 정희.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라고. 저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 사진을 숨기셨을까요? 이모 어머니가 왜 이 사진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왜 미안하다라고 쓰셨어요? 큰 이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희가 입양 갈 때 내 어머니가 14살이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 정희를 데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 제발 동생을 데려가지 말라고. 근데 결국 보낼 수밖에 없었지. 큰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나가셨습니다. 정희가 입양 가고 나서 내 어머니는 한동안 밥을 못 먹었어. 잠도 못 자고. 자기가 대신 입양 갔으면 좋았겠다고 자기 때문에 정희가 갔다고 자책했어. 왜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어려서부터 약하니까 내 대신 정희를 보낸다고. 내가 더 튼튼했으면 정희를 안 보내도 됐을 거라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4살 소녀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후로 내 어머니는 평생 정희 생각을 하며 살았어.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1984년에 큰 이모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1984년에 뭐가 있었어요?
그 해에 정희가 한국에 왔어. 자기 뿌리를 찾으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가 왔어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큰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만났어. 나도 만났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동생을 보니까. 정희도 반가워했고. 근데 큰 이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정희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 뭔데요? 정희가 병에 걸렸어. 백혈병. 골수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웠대. 그래서 혈련을 찾으러 한국에 온 거야. 우리 중에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안 맞았어. 외삼촌도. 근데 내 어머니는? 어머니는요? 맞았어. 내 어머니 골수가 정희랑 맞았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증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정희 이모는 사진 속에서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걸까요? 아니 잠깐. 그 사진은 1984년 봄에 찍힌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모 어머니가 기증 안 하셨어요? 큰 이모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려고 했지. 근데 그때 내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았어. 어머니가요? 응. 그때 내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어. 임신이요? 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1984년이면 제가 21살, 동생이 17살. 그 이후에 동생이 없는데. 아,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응. 내 어머니 셋째 아이였어. 근데 골수 기증 때문에 무리해서. 큰 이모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골수 기증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결국 기증하셨어요? 응. 정희 살리겠다고.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내 어머니가 고집을 부렸어. 동생 죽이면 평생 죄책감에 못 산다고. 그래서요? 정희 이모는요? 큰 이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희는 살았어. 근데 내 어머니는 기증 후 합병증으로 아이를 잃었어. 임신 5개월쯤이었을 거야.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동생을 살리려고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셨다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 너희한테 무거운 짐을 주기 싫었을 거야. 그리고요? 정희가 부탁했어.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때문에 언니가 아이를 잃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특히 언니 아이들한테는. 저는 그제야 사진 뒷면의 글씨를 이해했습니다. 1984년 봄 미안하다. 이건 어머니가 정희 이모에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 이모가 어머니에게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에게 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정희 이모에게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희 이모는 지금 어디 계세요? 큰 이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돌아갔어.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 왜요? 모르겠어.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자기 때문에 언니가 아이를 잃었으니까. 내 어머니가 연락해도 답이 없었어. 결국 내 어머니가 포기하셨지. 저는 마른 벚꽃을 떠올렸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그 꽃. 아마도 1984년 봄 정희 이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벚꽃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40년 동안 간직하셨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을 품고.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이모 댁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희 이모가 살아 계신다면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한 번이라도 만나서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희 이모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입양 관련 단체에 연락하고 미국 쪽 기관에도 문의했습니다. 40년 전에 입양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되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나 또렷한 음성.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희 언니 친구예요. 정은이라고 해요. 정희 이모의 친구라니.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이모를 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은주 씨,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정희 언니를 찾지 마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정희 언니가 원치 않아요. 과거를 들추지 않기를. 하지만 저는 어머니 대신 이모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은주 씨. 상대방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 언니가 왜 40년 동안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언니 때문에 동생이 아이를 잃었으니까. 그 죄책감으로 평생 살았어요.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은주 씨가 찾아오면 정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정희 이모는 지금 어디 계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건강해요. 미국 LA에서 살고 있어요. 손자도 2명 있고. 다행이었습니다. 정희 이모가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가족도 있다니.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더 이상 찾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희 이모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 이모를 위한 것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동생인데 한 번도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어딘지 외국 생활이 묻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은발이 섞인 단발머리. 그리고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은주 씨예요?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정희예요. 은주 씨 이모.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이모요? 눈앞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사진 속 젊은 여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맑은 눈, 수줍은 미소.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얼떨결에 이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이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희한테 들었어요. 은주 씨가 나를 찾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찾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정희 이모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은주 씨 어머니. 내 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에도 못 갔는데 적어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은희가 알려줬어요. 은희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니 소식을 가끔 전해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희 이모가 어머니 소식을 알고 계셨다니.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모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정희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요? 내 때문에 언니가 아이를 잃었는데.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요? 어머니는 이모 탓 안 하셨어요. 이모 살리려고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더 미안해요. 언니가 나 탓 안 하니까. 원망하거나 화내면 내가 차라리 덜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언니는 마지막까지 나 걱정만 했어요. 골수 기증하고 병원에 누워서도 정희야, 너 괜찮아? 그것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어머니셨습니다. 평생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셨던 분. 어머니가 이모한테 남기신 거예요. 저는 사진과 손수건, 마른 벚꽃을 꺼냈습니다. 정희 이모가 그것들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손수건. 내가 언니한테 드린 거예요. 헤어지기 전날. 미국 돌아가면 연락하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그런데 연락 못 하셨죠.
정희 이모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정희 이모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희야, 보고 싶었다. 잘 지냈니? 그게 다예요. 어머니는 절대 이모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희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미안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 글씨 아니에요. 이모 글씨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모 글씨요? 응. 그 사진 내가 언니한테 드린 거예요. 뒷면에 내가 썼어요. 미안하다고. 내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희 이모가 쓴 미안하다는 글씨를 보며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희 이모 역시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40년을 사셨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모, 늦었지만 어머니 산소에 가시겠어요? 정희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고 싶어요.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 이모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4월 말에 공동묘지는 연두빛 세잎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어느새 부드러운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명의 냄새, 봄의 냄새. 어머니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 이모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이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정희 이모가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40년이나 늦었어. 언니가 기다렸을 텐데. 나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미안해. 정희 이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언니가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줬어. 근데 나는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보고 싶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됐어. 저는 조용히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많이 늙었어.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언니도 많이 늙었겠지. 아니, 언니는 이제 늙지도 않겠구나. 영원히 그대로겠구나. 정희 이모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40년 동안 못 보낸 편지야. 이모가 봉투를 어머니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매해 언니 생일 때마다 편지 썼어. 근데 한 번도 못 보냈어. 이제라도 받아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희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용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어. 언니가 나를 용서하니까. 원망하면 내가 차라리 편했을 텐데. 어머니가 이모를 원망할 리가 없잖아요. 평생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모가 연락하기를. 다시 만나기를. 정희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언니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 우리는 한참 동안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를 보고 계시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딸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정희 이모가 일어나셨습니다. 은주야. 이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가 아니라 은주야라고.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나는 평생 언니 무덤에도 못 왔을 거야. 저도 이모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비밀을 알게 돼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정희 이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미소와 닮은 그러나 세월의 무게가 담긴 미소.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정희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은주야, 나 내일 미국 돌아가야 해. 근데 앞으로 연락하면 안 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모도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정희 이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석양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빛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보이세요? 정희 이모가 왔어요. 40년 만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동생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희 이모는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언니 대신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 좋은 딸 낳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떠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에 앉았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손수건, 빈 봉투, 마른 벚꽃. 이제 이것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았던 것. 동생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사랑. 저는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철쭉, 개나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벚꽃 몇 송이.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모도 만나셨잖아요. 40년 만에.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사진을 창가에 세워두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동생. 제가 이제야 알게 된 이모. 가족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그래도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냄새 같았습니다. 그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 이모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모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처럼요. 가끔 어머니 무덤을 찾을 때 저는 정희 이모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모가 건강하다고, 손자들이 귀엽다고, 언젠가 한국에 또 오실 거라고. 그러면 바람이 붑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비밀이 밝혀져도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비밀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의 사진.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저를 통해 정희 이모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은 가도 다시 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랑도 그렇게 다시 오는 봄날처럼 계속 돌아옵니다.